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리가 먼저 무겁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이 먼저 찾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되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잠을 설쳤나 보다, 오늘만 그렇겠지,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루가 하나둘 늘어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조용히 신호를 바꿉니다. 예전에는 금방 풀리던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예전에는 당연하던 걸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런 신호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자주 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성격이 밝든 조용하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같은 방향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는 시작점은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서 더 늦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와서가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생깁니다. 사람들은 뼈를 먼저 떠올립니다. 골다공증을 걱정하고 관절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속도를 먼저 바꾸는 것은 근육입니다. 특히 다리의 근육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바깥이 줄어듭니다. 바깥이 줄어들면 관계가 줄어듭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으면 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몸이 아니라 생활이 무너집니다. 생활이 무너지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저는 이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생각보다 빨리 깊어진다는 것을 봐왔습니다. 몸속 근육은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 감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중이 그대로여도 근육은 줄고 다른 것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봐도 모릅니다. 옷을 입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계단 앞에서 알게 됩니다. 숨이 먼저 차오르고 무릎이 먼저 겁을 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체력이 떨어졌다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력이라는 단어 뒤에는 더 구체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허벅지입니다. 허벅지는 몸의 중심을 받칩니다. 몸 전체에서 큰 근육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약해지면 혈액이 돌던 리듬도 느려지고 몸이 버티던 균형도 흔들립니다. 균형이 흔들리면 넘어짐이 늘고 넘어짐이 늘면 겁이 늘고 겁이 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의자와 소파가 안전해 보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다리는 더 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도 크게 겁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겁을 주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몸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 더 정확히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강동구에 사는 72 박 선생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그분은 2해 전까지만 해도 동네 시장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바람 부는 날이면 목도리를 두르고 그렇게 꾸준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소파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피곤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피곤함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앉고 점심을 먹고 앉고 저녁을 먹고 앉고 뉴스가 끝날 때까지 앉고 잠들기 전까지 앉았습니다.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자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몸이 더 무거워지자 밖에 나가는 일이 더 줄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 잠깐이 매일이 되었습니다. 검사에서 숫자가 나왔을 때 본인도 놀랐습니다. 짧은 기간 사이에 허벅지 쪽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덜 움직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빨리 달라졌냐고. 그 말 속에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큰 병도 없었고 술도 많이 하지 않았고 담배도 없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저는 그 억울함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 뒤에는 공통된 습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사실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몸을 쉬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리에게는 서서히 일을 시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일을 시키지 않으면 능력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쉬어도 금방 돌아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회복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달이 달리 보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이면 돌아오던 것이 지금은 한 계절을 지나도 그대로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다시 앉습니다. 앉아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앉아서 쉬는 습관이 계속되면 다리는 점점 더 쉬지 못하는 다리가 됩니다. 쉬려고 앉았는데 결국 더 힘든 다리가 되는 모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만 지금은 답을 급하게 꺼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앉아 있는지, 나는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어떻게 두는지, 나는 일어설 때 손을 먼저 쓰는지, 나는 계단 앞에서 숨이 먼저 차는지,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검사보다 더 정직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벅지는 단지 보기 좋은 몸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벅지는 생존의 방식과 더 가깝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힘, 화장실을 가는 힘, 장을 보는 힘, 버스를 타는 힘, 손주 손을 잡고 걸을 힘, 그 힘의 뿌리가 허벅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약해지면 삶은 점점 안으로 접힙니다. 삶이 안으로 접히면 마음도 같이 접힙니다. 그래서 다리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이제 끝인가?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몸은 더 굳습니다. 몸이 더 굳으면 다시 움직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흐름을 어디에서 끊어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끊는 지점은 대개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 작은 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이 흐름이 빨라지지 않는지, 그 단서가 곧 드러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다리의 반응입니다. 버티는 힘이 줄고, 일어서는 동작이 느려지고, 걸음이 짧아집니다. 이 변화는 통증처럼 크게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넘긴 날들이 쌓이면 어느 날부터는 삶이 바뀝니다. 계단을 피해 다니고 먼 길을 피하고 약속을 줄입니다. 줄인다고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먼저 쪼그라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반복됩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몸이 더 굳습니다. 몸이 굳으면 움직임이 더 줄어듭니다. 그때부터는 다리의 약함이 다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 밖이 줄어들고, 관계가 줄어들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말수가 줄어들면 사람은 자기 안에서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대개 불안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혹시 넘어지면 어쩌나,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내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어쩌나. 이런 불안은 몸을 더 경직시킵니다. 경직된 몸은 작은 걸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흔들림이 늘면 사람은 더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이 지나치면 움직임이 사라집니다. 움직임이 사라지면 다리는 더 빨리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리에 약함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개 습관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대부분 아주 평범합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식사 후 바로 눕는 것,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하루를 실내로만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한 번 한 번은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누적되면 몸은 누적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을 볼 때 숫자보다 장면을 먼저 봅니다. 어떤 장면이 반복되는지, 그 장면이 다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는지, 식탁에 오래 앉아 대화를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지, 밖에 나가야 할 이유가 줄었는지, 그 이유가 줄었다면 다리는 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대개 그 시작은 허벅지입니다. 허벅지는 큰 근육이 모인 자리입니다. 큰 근육이 잠들면 몸 전체의 리듬도 느려집니다. 리듬이 느려지면 혈액이 돌던 느낌이 달라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몸이 덜 따뜻해지면 사람은 더 웅크립니다. 웅크린 자세는 또 다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겉으로는 그냥 늙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릅니다. 늙어서가 아니라 덜 쓰인 몸이 약해진 것입니다. 덜 쓰인 몸은 다시 쓰면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젊을 때처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하는 것보다 방치하는 것이 더 오래 남는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자주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을 결심한 날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조금 아프면 바로 멈춥니다. 이 아픔이 위험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실제로 위험한 것은 아픈 것이 아니라 다시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앉아버리면 다리는 다시 잠듭니다. 잠든 다리는 다시 깨우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한번 세게 하고 멈추는 방식이 아니라 약하게라도 이어지는 방식이 다리를 살립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습관이 다리를 더 빨리 굳게 만드는지, 그 습관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려야 합니다. 피해야 할 습관은 대개 위험해 보여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위험합니다. 익숙한 것은 경계를 무디게 만듭니다. 경계가 무뎌진 자리에 다리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감이 어느 순간부터는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다리를 지키는 일은 결국 일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일상을 지키는 일은 결국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존엄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지금 내 하루에 어떤 치명적인 반복이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이제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자세가 무엇인지, 아침을 먹고 난 뒤 의자에 기대어 있는 시간, 점심을 먹고 소파에 몸을 묻는 시간, 저녁 뉴스가 끝날 때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쌓여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장면은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안전해 보입니다. 넘어질 일도 없고 숨이 찰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그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근육은 빠르게 기능을 줄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이어지면 허벅지는 점점 잠들기 시작합니다. 잠든 근육은 다시 깨우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운동 시간이 아니라 멈춰 있는 시간을 끊는 일입니다. 한 번에 오래 걷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1시간을 넘기지 않는 습관이 다리를 지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장면은 걷지 않는 하루입니다. 집 안에서 몇 걸음, 화장실과 부엌 사이 몇 걸음, 그 정도로 하루가 끝나는 날이 이어질 때입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은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필요 없다고 판단한 근육은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이 아닙니다. 심장과 폐와 다리와 균형 감각이 동시에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사라지면 몸 전체가 동시에 약해집니다. 하루에 몇 천 보라도 꾸준히 이어지는 걸음이 긴 운동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밥과 국, 김치로만 채워지는 식사. 배는 부르지만 근육은 배고픈 상태가 반복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단은 젊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재료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몸은 저장된 것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그 저장된 것이 허벅지일 때가 많습니다. 식사가 단순해질수록 다리는 먼저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매 끼니의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는 일. 이 작은 차이가 몇 달 뒤에 걸음을 바꿉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물을 잇는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마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흐름이 달라지고 근육의 회복도 느려집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은 더딥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단순한 행동이 다리의 리듬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와 잠입니다. 걱정이 길어지고 잠이 짧아지면 몸은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은 회복보다 분해 쪽으로 기웁니다. 밤이 깊어도 휴식이 되지 않는 수면은 다리를 단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잠이 흔들리면 낮의 힘도 흔들립니다. 이 5가지는 모두 평범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운동을 해도 좋은 보충제를 먹어도 이 습관들이 그대로면 다리는 다시 약해집니다. 반대로 이 습관들을 하나씩 줄이면 다리는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핵심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걷는 장면을 늘리고 식탁을 조금 바꾸고 물을 챙기고 잠을 지키는 일, 이 5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달라집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무시하면 무너지고 돌보면 반응합니다. 다리가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밖으로 나가는 일이 늘어납니다. 밖으로 나가면 관계가 늘어납니다. 관계가 늘어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삶의 온도가 바뀝니다. 그 시작이 허벅지일 뿐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멈출 것인가입니다. 몸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방향 전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그 시간을 끊는 순간부터 다리는 달라집니다. 하루 걸음이 너무 적었다면 집 안이라도 왕복을 한 번 더 하는 순간부터 리듬이 달라집니다. 식사가 단조로웠다면 한 끼에 단백질 한 조각을 더 올리는 순간부터 재료가 달라집니다. 물을 미루어 왔다면 컵 하나를 채우는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 잠이 흐트러졌다면 잠자기 전 화면을 끄는 순간부터 회복이 달라집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루기 쉽습니다. 사람은 큰 결심은 오래 붙들지 못해도 작은 습관은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를 살리는 일은 결국 이어지는 습관입니다. 한 번의 열심보다 매일의 가벼움이 더 오래 갑니다. 저는 75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수술실에서 오래 서 있는 것이 버거워졌고 계단이 숨을 빼앗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병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나 병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생활이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고 식사는 단순해졌고 잠은 불규칙해졌습니다. 몸은 그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을 먼저 고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리를 깨웠고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겼고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 자리에서 일어났고 물을 의식적으로 마셨고 잠들기 전 조용히 몸을 풀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무릎이 덜컥을 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걸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몸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주면 반응합니다. 다리가 단단해지면 마음이 먼저 안도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 감각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존엄의 감각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 세 가지가 지켜지면 노년은 두려움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늦추는 일은 가능합니다. 속도를 늦추면 삶의 폭이 유지됩니다. 삶의 폭이 유지되면 관계가 남고, 관계가 남으면 웃음이 남습니다. 웃음이 남으면 하루가 다릅니다. 이곳이 굳으면 삶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그러나 이곳을 지키면 삶은 생각보다 오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후 달라질 것은 거창한 운동 계획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의식하는 눈, 걷는 장면을 늘리려는 마음, 식탁을 한 번 더 돌아보는 태도, 물을 챙기는 습관, 잠을 지키는 의지. 이 5가지가 쌓이면 다리는 굳지 않습니다. 다리가 굳지 않으면 삶은 아직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계속됨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싶은 시간입니다.